오늘은 닌자고 시리즈에서 나온 역대 주요 빌런들의 스토리를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가마돈과 오버로드, 시계바늘 형제, 모로는 따로 제작한 영상이 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사무카이는 인간 시절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거느린 강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땅과 부, 그리고 권력을 원했고 그와 그의 군대가 수많은 무자비한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부하들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아나콘드라의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사무카이는 전투에서 전사로서 불명예를 안고 지하세계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직후 지하세계의 왕이 된 사무카이는 우와 가마돈 형제와 싸우지만 패배했고 가마돈이 지하세계로 추방된 이후 그에게 복수를 위해서 다시 싸우지만 그에게 패배해 지하세계의 왕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사무카이는 가마돈의 부하로서 황금무기를 회수하기 전에 무기가 필요했고 줄리엔을 찾아가 죽어가던 그를 특별한 차로 살려내며 등대에 가두어 무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가마돈의 사주를 받은 사무카이는 카이의 대장간을 습격해 황금무기의 지도를 얻고 결국 모든 황금무기를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카이는 황금무기의 힘으로 가마돈에게 복수하려 하지만 그 힘을 버티지 못해 역으로 소멸되었습니다. 이후 유령의 날에서 월식으로 인해 부활하고 닌자들에게 복수하며 그들 대신 살려 하지만 론인의 도움을 받은 제이에게 패배해 죽게 됩니다. 스케일스는 하이포노 브라이 소속의 뱀입니다. 그는 아나콘드라의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팡파의 부족의 팡톰과 친한 친구였고 아나콘드라의 전쟁에서 원소 마스터로 인해 약 40년간 봉인이 됩니다. 하지만 로이드로 인해 봉인이 풀린 스케일스는 부족의 수장인 슬리타의 명령에 따라 로이드를 위한 사탕 구하기, 로이드를 위한 묘세를 짓는 등 인간에게 복수는커녕 꼬맹이의 말을 듣는 신세가 되었고 결국 불만을 가지던 스케일스는 슬리타를 꺾고 하이포노브라이의 새로운 수장이 됩니다. 하이포노브라이 부족에게 쫓겨난 로이드는 다른 부족의 봉인을 풀었고 부족 중 최강이라는 아나콘드라이의 파이토는 모든 뱀 부족을 모아 스네이크 군단을 창설합니다. 스케일스는 파이토의 오른팔로 목표했던 위대한 파괴자의 봉인까지 풀게 되지만 그녀는 파이토를 삼키며 통제가 안 됐고 결국엔 가마돈의 일격에 위대한 파괴자는 죽게 됩니다. 파이토가 죽은 이후 가마돈이 새로운 뱀 부족의 수장이 되지만 스케일스는 가마돈을 배신해 만년 2인자였던 그가 스네이크 군단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닌자고 시티를 생매장하기 위해 지하의 땅을 파지만 하필 위대한 파괴자의 도구로 인해 부활한 스토나미에게 당해 역으로 지하에 갇힙니다. 이후 뱀부족은 전투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싸움을 안 하기로 하며 스케일스는 셀마와 결혼해 스케일스 주니어라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후 종종 닌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 어둠의 크리스털의 최후의 전투에서도 활약합니다. 참고로 아들인 스케일스 주니어는 스키 사고로 죽었다고 하네요. 파이토는 아나콘드라이의 소속의 하급 계급이었습니다. 아나콘드라이 전쟁에서 뱀부족은 원소 마스터의 연합에 패배했고 파이토도 아나콘드라이와 함께 봉인됩니다. 약 40년간 아나콘드라이는 봉인되며 배고픔에 서로를 먹었으며 결국 파이토는 아나콘드라이의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40년 후 로이드가 아나콘드라이의 봉인을 풀어주고 파이토는 로이드를 도와주는 척 그가 가진 뱀부족의 봉인 위치가 있는 지도를 훔쳐 모든 부족의 봉인을 풀어줍니다. 오로보로스의 잃어버린 도시까지 발견한 파이토는 스네이크 군단의 왕이 됐고 송곳니 단검을 모아 위대한 파괴자의 봉인을 풀어 인간에게 복수하려 합니다. 결국 송곳니 단검을 모두 모은 파이토는 파괴자의 봉인을 풀지만 그녀는 통제가 안 됐고 그렇게 파괴자는 파이토를 집어삼킵니다. 다만 가마돈의 일격으로 위대한 파괴자는 죽었으며 파이토는 소화가 되기 전 겨우 살아남아 피부색이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이후 닌자고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자 무력화된 오버로드를 도와 그를 골드마스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잔의 희생으로 오버로드는 죽었고 파이토는 다이어트 약으로 인해 몸이 작아져서 쉽게 크립타리움 감옥에 수감됩니다. 가짜 아나콘드라이가 아나콘드라이의 명예를 더럽히자 닌자들을 도와 첸을 막았으며 그 과정에서 저주의 땅에서 해방된 악튜러스의 도움으로 원래의 신체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닌자들과 적이 되었고 긴 시간이 흘러 뉴닌자들로 인해 크립타리움 감옥에 다시 수감되지만 하루미의 도움으로 탈출해 크리스탈 킹 협의회에 합류합니다. 그러나 결국 파이토와 크리스탈 킹 오버로드는 패배했습니다. 위대한 파괴자는 과거 오버로드의 위험을 경고했던 거대한 뱀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위대한 파괴자가 그들을 공격한다고 판단해 그녀를 죽이고 그렇게 죽은 위대한 파괴자는 오버로드로 인해 불사의 뱀으로 부활합니다. 부활한 위대한 파괴자는 오버로드의 꼭두가시로 가마돈을 물어 그를 서서히 타락시키고 점점 커지는 위대한 파괴자는 인간들에게 패해 오로보로스의 잃어버린 도시에 봉인됩니다. 그녀는 봉인되면서도 알을 부화했는데 그것이 버밀리온의 기원입니다. 어쨌든 파이토로 인해 봉인에서 풀린 위대한 파괴자는 우와 파이토를 삼키며 닌자고 시티를 공격하고 결국 모든 황금무기의 힘을 사용한 가마돈의 복수로 소멸됩니다. 과거 오버로드와 최초의 스핀지주 마스터의 전쟁 중
오버로드는 전투의 끝이 보이지 않자 어둠의 섬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진 스토나미를 창조했고, 코주 장군은 그 스토나미의 장군입니다. 하지만 최스마는 닌자고의 땅을 두 개로 나누어 어둠의 섬에 오버로드를 봉인했고, 지도자를 잃은 스토나미는 최스마에게 패배의 무덤에 갇힙니다. 수천 년 후 위대한 파괴자의 도구로 인해 부활한 코주와 스토나미. 그들은 어둠의 헬멧을 쓴 가마돈의 명령에 따라 최고로 나쁜 무기를 만들며 닌자들과 싸우고, 결국 주인인 오버로드가 돌아오자 닌자고를 습격해 그곳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갓 데럿으로 인해 조종되다 로이드로 인해 소멸되고, 부활하지만 또 데럿한테 당합니다. 크립턴은 오버로드가 닌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픽셀을 조종해 잔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닌드로이드입니다. 그는 닌드로이드의 장군으로 오버로드를 도와 닌자들과 싸우지만 닌자고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며 무력화됩니다. 이후 파이토 덕에 의식을 되찾게 되고 목표했던 오버로드는 골드마스터가 되지만 파이토보다 못한 계급으로 3인자의 역할을 하며 닌드로이드와 계급장떼고 싸우다가 잔의 자폭으로 사망합니다. 이후 부활해서 잔에게 복수하려 하지만 미끄러져서 죽습니다. 첸은 어릴 때부터 타고난 재능을 지닌 원소 마스터와 비교되며 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들었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다짐했습니다. 사부가 된 첸은 제자인 가마돈과 클라우즈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며 클라우즈를 꺾고 오른팔이 된 가마돈을 꼬드겨 우가 마사코에게 쓴 편지를 위조해 가마돈이 쓴 것으로 만들었고, 전쟁광인 그는 인간과 뱀부족을 이간질해 아나콘드라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첸은 뱀부족이 유리하다 판단해 그들을 도왔지만 결국 뱀부족은 패배했고 첸은 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하지만 첸과 클라우즈는 흑마법으로 시계바늘 형제에게 위대한 파괴자의 아래 위치를 알려줍니다. 유배된 첸은 거대한 범죄 제국을 세우고 그의 추종자를 모아 국수 사업을 시작하며 선대 흡수의 마스터와 결혼해 스카일라라는 딸이 생겼습니다. 이후 로닌을 고용해 부활한 잔을 잡아 그의 힘을 빼앗고 원소 마스터와 닌자들을 초대해 초능력 무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첸이 원소 마스터의 능력을 뺏기 위한 계획이고 모든 원소를 빼앗은 데는 실패했지만 자신을 배신한 스카일라의 흡수의 힘으로 아나콘드라이가 되어 닌자고를 지배하려 합니다. 결국 가마돈의 희생으로 그는 저주의 땅으로 추방되고 저주의 땅이 붕괴되며 죽지만 월식으로 인해 부활하는데 니아에게 복수하려다 또 죽습니다. 클라우즈는 젊은 시절 첸의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마돈에게 밀려 선생의 칭호를 뺏겼는데 가마돈은 우를 도와 첸과 갈라섰고 그렇게 클라우즈가 첸의 오른팔이 됩니다. 클라우즈는 첸을 도우며 아나콘드라의 전쟁과 초능력 무술대회 등 그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가마돈과 다시 싸우다 저주의 땅에 갇힙니다. 다만 저주의 땅이 붕괴가 되기 전 겨우 그곳에서 탈출한 클라우즈는 타이란의 주전자를 찾아 나다칸의 봉인을 해제합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에 넘어가 역으로 주전자에 갇히고 제2의 소원으로 과거로 돌아가자 다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어둠의 섬으로 넘어가서 어둠의 물질로 어둠의 섬과 닌자고를 다시 합치려 하지만 닌자들로 인해 저지되고 지하세계로 추방됩니다. 저주의 땅인 파멸의 지배자는 처음 차원이 창조되었을 때 탄생했습니다. 그녀는 사악한 영혼을 가두며 그들을 통제했고 그렇게 저주받은 자들의 여왕이라 불립니다. 이후 닌자고의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닌자고로 향하는 문이 열렸을 때 모로를 보냈고 렐름 크리스털로 닌자고에 소환됩니다. 하지만 니아의 잠재력 개방과 동시에 사망했고 몇 년 후와 픽셀이 네버 영역으로 가기 위한 포탈을 생성하다가 실수로 망자의 영역에 있는 그녀를 닌자고로 불렀는데 목숨을 건 픽셀의 일격에 패배해 다시 망자의 영역으로 보내집니다. 나다칸은 진자고의 왕인 칸지칸의 아들로 훗날 진자고의 왕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세기 동안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결국 닌자고로 탐험을 떠나기로 결정한 나다칸은 칸지칸에게 버려져 진자고로 돌아오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닌자고로 넘어온 나다칸은 해적단을 모아 닌자고에서 가장 포악한 해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토선장의 해적단과 전투를 벌이다 타이란의 주전자에 갇히고 긴 시간이 흘러 클라우즈로 인해 봉인이 풀려납니다. 그는 클라우즈를 시작으로 우와 마사코를 주전자에 봉인했고 히로시의 미로에서 보관 중인 렐름 크리스털을 훔쳐 진자고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진자고는 자매 차원인 저주의 땅이 소멸되며 붕괴되었습니다. 나다칸은 진자고가 붕괴된 원인인 닌자들에게 복수를 다짐했고 한 명씩 진블레이드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다칸에겐 또 다른 계획도 있었는데 진의 종족을 결혼 후 원하는 소원을 제한 없이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은 애인 딜라라와 닮은 니아와 결혼해 천하무적이 된 나다칸. 하지만 진블레이드에서 탈출한 제이와 닌자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동료에게 당해 타이란의 주전자에 갇힙니다. 이후엔 종종 타이란의 주전자가 파우스 교수와 함께 이스터에그로 나오지만 큰 비중은 없습니다. 하루미는 어린 시절 닌자들을 존경했던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파괴자로 인해 부모님은 하루미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고
가는 곳마다 닌자들이 아닌 가마돈의 활약상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닌자고 황실에 입양됐고 양부모는 하루미를 친자식처럼 사랑했지만 엄격한 황실의 규칙 때문에 하루미는 그들을 부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선 그녀는 궁을 몰래 빠져나가 저녁을 먹고 짧은 여행을 가는 등 종종 외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마돈의 사망 이후 그녀는 어린 시절 우상인 가마돈을 살리기 위해서 도깨비와 관련된 것을 탐구했고 그녀는 콰이어트 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과 뜻이 맞는 범죄자를 모아 가마돈의 아들들을 창설합니다. 하루미는 학교의 과제라는 핑계로 미스타케에게 도깨비와 드래곤의 전설을 들었으며 우와 마사코를 잡아 도서관에서 얻은 복수의 가면에 위치가 있는 지도로 도깨비 가면을 회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는 황실을 지키러 온 닌자들에게 순진한 공주인 척 접근했고 특히 우리의 현명한 로이드를 꼬셔 닌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루미는 가마돈의 아들들을 시켜서 속임수와 증오의 가면을 얻었고 황실을 공격해 양부모님을 죽입니다. 마지막 복수의 가면을 찾는 과정에서 닌자들에게 정체를 들키지만 결국 모든 가면을 모아 가마돈을 부활시킵니다. 부활한 가마돈의 잠재력을 개방시키며 그의 힘으로 닌자고를 지배했고 평생을 증오했던 닌자들에게 복수했지만 저항군과 가마돈의 싸움에 휘말려 부모님과 같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과거에 자신과 같은 상황을 겪은 한 가족을 도와줬으며 결국 그녀는 건물의 붕괴로 로이드의 눈앞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미를 눈여겨본 오버로드는 그녀를 부활시키고 하루미는 오버로드의 명령에 따라 벤지스톤을 밀수하며 악당들을 모아 크리스탈킹의 협의회를 설립합니다. 이후에 훔친 황금무기의 힘으로 목표했던 오버로드를 부활시키며 끝없는 빛과 어둠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악의 편에서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모님을 잃게 한 위대한 파괴자를 오버로드가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오버로드에게 저항했고 결국 로이드의 활약으로 오버로드는 소멸됩니다. 아이언베런은 도깨비의 진정한 얼굴을 보기 위해 최초의 영역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 블레이드를 얻기 위해서 일부의 일행과 도깨비의 구역으로 넘어가지만 이미 도깨비는 최초의 차원을 떠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런은 함께 온 일행을 모두 죽이고 도깨비가 죽였다는 공포를 이용해 그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후엔 퍼스트본으로 인해 다리와 팔을 잃었으며 울트라 드래곤을 사냥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다 닌자들이 최초의 차원으로 떨어졌을 때 그들을 잡아 원소의 마스터라는 것을 알게 되자 드래곤을 사냥하는 미끼로 사용했고 체스마의 아들인 우를 이용해 전설 속 드래곤 갑옷을 얻어 퍼스트본을 지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전설과 다르게 퍼스트본은 체스마에게 복종한 것이 아닌 그의 선한 마음에 함께한 것이고 분노한 퍼스트본은 그를 용암 구이로 만듭니다. 참고로 죽은 줄 알았지만 매거진에선 충성스러운 몇 명의 부하로 인해 구출되었다고 하네요. 어린 시절 아스피라는 왕을 모시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뱀부족의 영역에 침입해 감옥에 갇힌 우와 가마돈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스핀지주를 배우는 조건으로 탈옥을 도왔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가마돈과는 다르게 우는 아스피라에게 스핀지주를 전수했으며 아스피라는 스핀지주를 악용해 만무왕을 꺾고 새로운 뱀의 여왕이 됩니다. 하지만 금지된 스핀지주를 사용한 우와 가마돈에게 저지되어 지하 무덤에 수천 년간 갇히고 이후 닌자들의 트롤짓으로 무덤에서 탈출합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서 금지된 스핀지주 두루마리를 손에 넣고 수도원으로 향했는데 결국 닌자들에게 패하지만 마지막 순간 우에게 날린 최후의 일격을 잔이 맞아 네버 영역으로 그를 보냅니다. 이후에 크립타리움 감옥에 투옥됐다가 니아를 살리기 위한 닌자들 덕에 탈출했고 오버로드와 손을 잡아 닌자고를 다시 위협하지만 이후 닌자들에게 패배해 다시 크립타리움 감옥에 투옥됩니다. 시계바늘 형제의 전투로부터 약 10년 후 왕가미는 밀턴 다이언으로 인해 개발된 프라임 엠파이어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프라임 엠파이어는 13레벨에 도달할 시 사용자를 게임 속으로 가두는 오작동을 일으켰고 그렇게 프라임 엠파이어는 폐기됐으며 왕가미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완료해 프라임 엠파이어의 지배자가 됩니다. 기술자를 고용해 마더보드를 활성화시켜 모든 게임기에 프라임 엠파이어가 플레이되게 만들었고 시민들을 납치해서 그들의 에너지 큐브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로 나옵니다. 하지만 다이언의 진심을 알게 된 그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고 종종 닌자들을 도와주는 선역이 되었습니다. 반젤리스는 스타로의 왕으로 코그란, 플런더, 펑거스를 속여서 하자두르의 해골을 얻으며 데클과 먼스 사이의 분쟁을 일으켜 혼란 속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벤지스톤을 채굴하고 그렇게 채굴된 벤지스톤을 하루미에게 팔아 막대한 부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딸인 바니아의 생일날 닌자들을 스타로로 초대했지만 글렉으로 인해 스타로 지하 던전의 진실을 알게 된 닌자들은 스컬 소서로를 막았고 결국 딸이자 여왕인 바니아의 처벌로 감옥에 영원히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후 크리스털킹의 스카웃으로 오버로드 편에서 싸우게 되지만 패해 크립타리움 감옥에 투옥됩니다.
워지라는 최스마가 닌자고를 창조하기 이전 바다만이 존재하던 태초의 닌자고 차원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최스마가 이곳으로 넘어왔고 키퍼와 멀로피아, 니아드의 희생으로 워지라의 힘의 기원인 부적을 분리하고 그녀는 깊은 잠에 빠지며 바다의 가장 깊은 사원에 봉인됩니다. 하지만 칼마르가 폭풍과 바다의 부적으로 그녀를 부활시키고 삼지창으로 그녀를 지배해 닌자고를 위협하지만 삼지창이 파괴되며 자유의지를 찾아 그를 삼키고 결국 니아의 일격으로 부적이 파괴되어 사망합니다. 칼마르는 멀로피아의 왕인 트리마르의 자식으로 아버지와는 다르게 지상의 존재들을 하찮게 생각하며 폭풍의 신 어지라를 깨워 그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트리마르는 부모가 없는 벤토마르를 입양해 이복 형제가 생겼고 벤토는 칼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칼은 벤토에게 관심이 없으며 아버지 몰래 그는 배를 침몰시키는 등 지상세계를 증오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일부의 부하와 함께 어지라를 깨울 계획을 세우고 결국 닌자들로 인해 그의 계획을 아버지가 알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며 새로운 멀로피아의 왕이 됩니다. 그는 모든 부적을 모아서 어지라를 깨어 그녀를 조종해 지상세계를 공격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그녀에게 삼켜져 사망합니다. 베아트릭스는 임페리움 황제인 리보의 딸로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언니인 제아트릭스는 아버지의 원소의 힘을 물려받았습니다. 레오는 자신의 힘을 이어받은 제아트릭스가 진정한 후계자라 생각했고 베아트릭스에겐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제아트릭스가 원소의 힘으로 그녀를 괴롭히며 가족에게 분노만이 생기던 베아트릭스. 와일드네스에서 넘어온 라스의 솔깃한 제안으로 라스를 통해 아버지를 암살하고 제아트릭스를 반역자로 몰아 임페리움의 새로운 여제가 되었습니다. 여제가 된 베아트릭스는 영구적인 에너지를 임페리움에 공급하기 위해서 드래곤과 근원의 드래곤을 잡아 에너지를 추출하고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겉으론 완벽한 지배자가 됐지만 닌자들로 인해 굴욕적인 패배를 겪으며 닌자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집착 때문에 드래곤 코어로 세상을 멸망시킬 뻔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실체를 알게 된 임페리움의 시민들과 닌자들의 활약으로 베아트릭스는 무의 공간으로 사라집니다. 조나단은 에나와 함께 임페리움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나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고 조나단은 아무리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도 에나 때문에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조나단은 어린 나이에 상급기술 연구부에 들어간 에나에게 열등감만 생겼으며 에나가 임페리움을 떠나자 그녀의 연구실 자리를 차지했고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병합 1년 후 임페리움으로 돌아온 라이벌 소라와 재회하지만 소라는 그녀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녀는 최초로 근원의 드래곤의 힘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고 인조 드래곤 코어를 개발했습니다. 베아트릭스의 패배 이후 그녀는 라스에게 스카웃되어 늑대 그림자 군단에 합류했습니다. 라스는 와일드네스 출신의 호랑이 수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임페리움으로 향해 그곳의 기술력으로 근원의 드래곤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임페리움의 황제인 리보에게 거절되고 결국 베아트릭스와 손을 잡아 리보를 암살하고 그녀를 여제로 만듭니다. 그렇게 임페리움의 대장으로 수많은 드래곤과 근원의 드래곤까지 잡았지만 닌자들로 인해 드래곤이 탈출하자 분노한 베아트릭스는 임무를 실패한 그를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하지만 최후의 전쟁에서 탈옥의 기회가 생겨 탈옥계 조나다를 스카웃하고 그림자 도장 신전으로 향합니다. 아직 그의 정확한 과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근원의 드래곤을 본 적 있다는 언급이나 드래곤을 극도로 증오하기에 존재 자체가 위협인 근원의 드래곤의 피해자라 생각이 듭니다.